절대 사지 마세요.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현대자동차고요. 사주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4살이고요. 평택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광진구인데 평택에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차량은 소나타 센슈어스 1.6 터보 차량이고요. 프리미엄 밀레니얼 트림의 재고 차량으로 휠이 이제 기본 17인치로 달려 나왔고 썬루프 빠졌고요. 그 다음에 빌트인 캠하고 보스 사운드 빠졌어요. 그리고 휠은 지금 인치업을 순정으로 했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지금 12월에 생산된 분량을 그러니까 2달 뒤에 받고 난 뒤로 네. 10개월, 11개월 정도 됐는데 35,700 탔고요. 원래는 이거보다 더 많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키로수를 빌미로 회사차를 조금 타고 다녀서. 오, 알겠습니다. 마력만 보면 답이 나오죠.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1.6이 조금 더 이제 매력이 있어요. 오, 알겠습니다. 네, 3,400만 원이고요. 네. 이제 기본가 3,000에 옵션가 400 해가지고 할인은 재고차 해가지고 100만 원 정도 받았던 걸로 100만 기억해요. 원. 4년이고요. 48개월에 고정금리 3.3, 지금 월 내는 금액이 66만 8천 원 정도. 오, 정확하게 뒷자리까지 8,000원.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현대해상 다이렉트로 가입을 했고요. 네, 240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보상을 축소를 해가지고 외제차만 박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몇 개 빼고 160만 원 처음에 나왔어요. 이제 4차 같은 보통 2, 30 정도 되잖아요. 네. 저는 50만 원을 내야 돼서 그렇게. 네. 오, 알겠습니다.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죠. 네, 그렇게 주변인 분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20에 50인데 50에 200이죠, 그렇죠? 예. 그걸로 하면 보험료가 좀 낮춰진다는 거. 네. 오, 알겠습니다. 고급류를 한 15,000km 정도 떼어봤어요. 근데 그때 여름이라서 그런지 크게 그렇게 와닿는 게 없었는데 지금 일반유로 이제 다시 넣고 있는데 아무래도 1.6 다운사이징의 정말 극한이잖아요. 네. 큰 체감은 없는 것 같아요. 6기통부터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주로 가는 주유소가 1,700에서 1,800원대인데 만땅을 넣었을 때 9만원, 95,000원? 네,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일반유 기준으로. 제일 잘 나왔을 때가 740 정도 나왔어요. 제일 못 나왔을 때가 580. 연비는 솔직히 저는 금전자의 기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치업 하기 전에 17인치일 때 평택에서 파주로 갈 일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흔히 말하면 발가락 털까지 사용해서 21까지는 20일이요? 근데 네. 정말 스트레스 받고 피곤해요. 하지 마세요. 오,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 일주일에 3번 정도 주유를 하거든요. 가득으로. 가득으로? 네. 오, 알겠습니다. 장점 같은 경우에는 네. 기존에 탔던 저 택시 소나타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일단 이 차는 택시로 안 나옵니다. 그러네요. 저 한 번도 못 봤어요. 연비 배기량에 비해서 연비가 잘 나온다면 잘 나오는 편이고 특히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크루징 하면은 굉장히 연비가 쑥쭉 올라가기 때문에 연비를 보면은 1.0 디젤 정도랑 비슷한 것 같은데 장거리 같은 경우에는 한 17 정도 나오니까 이거 2.0 디젤이랑 크게 차이가 없다. 또 배기량도 1600cc고 2.0 디젤 사서 요소수를 넣고 관리를 할 바에 1.6 터보 편하게 타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대신에 발끝은 좀 힘들고. 그리고 또 장점. 이거는 이 차의 장점이 아니라 옵션의 장점인데요. 이제 풍부한 옵션이죠. 시원한 통풍 시트와 방향지 신호를 넣으면 이 후측방이 보인다든지, 그 다음에 ECM 룸미러라고 하죠. 반사를 줄여주는. 저는 이제 프레임이 되게 얇아져서 없는 줄 알았는데 ECM 같지 않게 정말 잘 넣어놨다 싶더라고요. 저는 그거 참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백밀러 켰을 때 계기판에 나오는 그. 네. 오, 알겠습니다. 단점 이거예요. 전자식 기어 변속기 버튼. 지금 이제 체결되어 있는 기어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조금 반대로 해야 되지 않았나. 다 빨간색으로 나오고 여기가 D였어야 되지 않나. 햇살이 강한 날 같은 경우에는 좀 보기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조작성, 이제 K5가 경쟁 차종인 만큼 다이얼식보다는 많이 떨어지죠. 그리고 공조 시스템의 사용감이 조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열선이면 열선, 통풍이면 통풍 따로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얘는 한 번에 있어요. 그리고 하이그로시가 너무 많다. 지금 이것도 지금 덮어놓은 거긴 한데 지문과 먼지에 좀 취약하죠. 이거는 뭐 국산차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기본기라고 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급하면은 좀 쏘는 타입이어서 IC나 JC에서 이제 들어가고 나올 때 타각이 한 요 정도 들어가잖아요, 평균적으로. 그때 엑셀을 밟으면 얘가 바보가 돼요. 보통 엑셀을 이제 전개를 하면은 얘가 이제 아무리 작은 터보긴 해도 터브렉이 그렇게 심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한
이 정도? 타각이 들어가고 엑셀을 밟았는데 차가 이제 킥다운을 못 하더라고요. 탈출을 했을 때 핸들 타각이 어느 정도 풀리면 그제서야 이제 계속 그렇게 밟고 있으니까 킥다운을 그때 하는데 운전자 입장에서는 왜 안 돼?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RPM 한 3000으로 뛰어버리니까 갑자기 그리고 또 브레이크 정말 중요해요. 보통 휠이 무거우면 바퀴가 급정거를 할 때 잠긴다고 하잖아요. 17인치 휠을 꼈는데도 바퀴가 잠겼어요. 겨울에 자주 잠깁니다. ABS도 자주 들어오고요. 브레이크가 아무래도 약해요 많이. 그 외에는 딱히 차체가 조금 낮아졌다. 차세대 플랫폼으로 들어오면서 차체가 낮아졌기 때문에 오르막길, 내리막길 올라가실 때 노면이 좋지 않은 그런 곳을 가실 때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지 않나. 확실히 3세대 오면서 약간 탄탄한 지향점이 생긴 것 같아요. 현대기아가 일단 고속에서는 크루징 했을 때는 딱히 불편하다 이런 건 못 느끼고요. 오히려 이제 이중 접합리를 넣어줌으로써 그런 크루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사람들한테 이 차를 살만한 이유 중 하나를 심어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속력은 별로예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배기량이 작아서 140에서 150 사이가 정확히는 150인데 차선 중앙 유지 장치가 150에서 꺼져요. 급가속을 할 때는 140에서 꺼지고요. 돌아올 때는 평균적으로 145에서 다시 이제 켜지더라고요. 그게 없으면 핸들이 정말 갑자기 훅 가벼워지기 때문에 잘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제동력인데 일단은 좀 미리 잡아야 된다. 제동력 절대 급브레이크 하시면 안 되고 ABS 바로 들어옵니다. 바로 들어오고 다다다다다 소리 나면서 불안해져요 사람이. 코너링은 마력과 토크를 봤을 때 얘 같으면은 충분하다. 굉장히 좋다. 커스텀, 스포츠, 컴포트, 에코, 스마트 5개인데 디스플레이 계기판도 그래서 제가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 모드별 변화가 정말 재밌더라고요. 처음 보는 이 디스플레이 계기판이니까. 네네. 재밌다. 어깨 쪽은 조금 줄어들지 않았나. 이제 전륜구동이잖아요. 그래도 실내 사이즈가 중요한 편인데 그래도 뒷좌석에 사람을 태울 정도는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확실히 차가 낮아지면서 이제 뒤로 기울어서 그런 느낌인지는 모르겠는데 등받이 각도도 서 있는 건 아니고요. 누워 있는 쪽에 가깝습니다. 누워 있는 쪽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어영부영 소나타로 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또 그때는 소나타가 안 팔리는 시기였다 보니까 나름 유니크한 차가 될 수도 있겠다. 옛날에는 국민차라고 불렸던 소나타지만 정말 이제 익숙한 그런 차가 될 수 있겠다 했는데 그거까지는 아니고요. 3,400으로 만약에 소나타를 사실 거다라고 하면 저는 극히 그랜저를 추천드릴게요. 만족을 못합니다. 살살 다니시고 뭐 연 1만 미만으로 타시는 분들은 그런데 보통 요즘 사람들이 2만씩 타잖아요. 저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그랜저는 돼야지 좀 만족을 하지 않을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요? 전체적인 모든 면인데 일단 차량의 기본이죠. 잘 가고 잘 서는 거, 그리고 승차감. 확실히 급을 못 이겨요. 아무리 옵션이 좋아도. 알겠습니다. 본인이 쏘는 성격이다 라고 하시면은 나는 꼭 소나타여야 돼 하는 분은 L라인을 하시고 아닌 이상은 차라리 G70을 가세요. G70이나 이제 스팅어 구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사시는 게 훨씬 낫고 이제 나는 이제 소나타도 충분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1.6으로 가셔야 돼요. 2.0은 답답해요. 2.0 답답하다? 네. 알겠습니다. 저 같으면은 솔직히 프리미엄 플러스를 추천하고 싶어요. 인스피레이션보다는? 인스포 필요 없다. 필요 없다. 네가 오래 탈 거 아니면 필요 없다. 뭐 만약에 막 7년, 8년 이렇게 탄다고 하면 인스포로 가고 뭐 할부 끝나고 팔고 다른 차 사고 싶으면 푸프를 가서 네가 원하는 외장 색깔이라든지 그런 거를 어느 정도만 맞추고 다음 차에서 더 만족할 준비를 하라고 막 이런 말을. 푸프에서도 웬만한 옵션 다 들어가 있죠. 다 들어가 있어요.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보스 사운드가 뭐 기본으로 들어간다든지 세세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세세한 차이 정도가. 선택 옵션은요? 선택 옵션은 개인적으로 저는 이 차가 여자 차에 조금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핸들의 이제 그립감, 가벼움, 그리고 이제 풍부한 옵션으로 인한 쉬운 운전. 특히 서울에서 운전 못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하나면 끝나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깜빡했을 때 밑에 보이는 사각지대가 보이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원근감에 대해서만 적응을 좀 하시면 충분히 이 옵션 하나로 80%는 먹고 들어갈 수 있지 않나. 알겠습니다. 별 5가지 중에 별 3개인데요. 장점이 무난함이에요. 근데 단점도 무난함이에요. 너무 무난해서 자랑할 게 별로 없어요. 만약에 지금 현재 기준에서 다시 산다면 소나타 또 사실 건가요? 저는 안 살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떤 차를 사실 것 같으세요? 이제 아버지가 관여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N9 인스포를 갈 거고요.
왜냐면 디스플레이가 얘가 1세대인가 그렇고요. 네. 계기판이 2세대가 들어가요, N9는. 네. 훨씬 예뻐요. 지금 아반떼 CN7에도 2세대로 알고 있는데 네. 그게 훨씬 예쁘고 렉도 안 걸립니다. 이제 아버지가 관여를 안 한다면은 스팅어로 살 것 같아요. 실내 디자인이 한 0.7수 정도 네. 앞서 있고 외관 디자인은 그래도 어쩔 수는 없겠죠. K5가 더 네. 예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저는 K5 쪽이 더 예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하시는 분들 중에 새 차를 꼭 사고 싶으신 분들이 있어요. 모아놓은 돈이 1,000만 원 있다 기준으로 월급을 350 정도 수령을 하지 않는 이상 절대 사지 마세요. 제가 이제 330 정도 받는데 월세랑 차값만 해도 120이 넘게 나가니까 웬만하면 추천 안 드립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버스 최고죠. 자, 제 공식적인 질문 다 끝났고요. 혹시 뭐 차량 관련돼서 뭐가 좀 빠졌거나 더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신지. 저 같으면은 요즘 현대 액세서리 패키지 해서 네. 라이트가 있어요. 네. 이 라이트가 뭐지 하고 봤더니 실내등이라더라고요. 저는 이제 라이트를 싸제로 사서 아무 공업사 들어가서 공인비 줄 테니까 갈아달라고 전구 다 구해왔다. 네. 이제 뒤쪽에 번호판 등 하고요. 네. 안쪽에 이런 것들 다 흰색 LED로 바꿨어요. 호박등이 싫어서. 아. 차를 그래서 현대기아 차를 타시는 분들 중에 네. 호박등이 싫으신 분들은 인터넷에 치면 나와요. 아, 오. 실내등 세트 해가지고 나오기 좋은 때문에 꿀팁. 그거를 구매를 하시고요. 네. 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끝.